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AI 풀매수 들어갑니다. 여기서 10년에 1000배 뜁니다. AI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 7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4만 명 분들한테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신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정리를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책 테마주 자료집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은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AI입니다. 이 AI 관련해서 10년에 1000배 급등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증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지가 않은 상태다. 좋지 않은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은 특별한 이유를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상하이 봉쇄 조치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그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제가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현재 풀매수 중입니다. 10년에 1000배 급등이 뛸 수 있을 만한 AI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AI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태스크포스 1차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 목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5일 오후 2시에 인수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1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등등등 여러분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를 받고 공공, 민관, 정부 등등 해서 구성해서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포스가 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도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수요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까지도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개헌을 비전으로 어, 민간과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정부 대전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반으로 미래 정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자체 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협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갑자기 디지털 플랫폼 발표가 왜 나온 건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부터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지털 경제를 기존부터 약속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등 관련 산업 성장에 탄력을 붙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쭉 보시면 당선인이 AI 디지털 산업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AI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기술로 꼽았고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디지털 경제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디지털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개혁, 교육 개혁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좀 이 과거에 이런 좀 틀에 박혀 있는 교육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국영수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AI 인재도 육성하고 뭐 드론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분야의 이 인재를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나아가야지 기존의 국영수 이걸로 가면 되겠냐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교육 개혁이죠. 그래서 AI 디지털 산업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규제 혁신과 가감한 지원으로 육성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는 곧 AI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똑같은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돈이 거의 뭐 50% 이상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작년에 5조였는데 올해 8조, 절반 이상으로 올라간,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한 60% 이상 올라간 거죠. 각 이 지원금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AI,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8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을 최근에 확정을 했고요. 과기정통부와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는 280개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약 8조 843억 원을 투자한다 발표했고요. 작년에 5조 원 비해서 약 3조 가량, 거의 뭐 60% 70% 가량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수준의 초격차 기술과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AI 인재, 뭐 아니면 AI 넘어서서 양자 인재, 여러 가지 보안 인재, 이런 AI 맞춘 새로운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 AI 선도학교를 지난해 566개에서 올해 1000개까지 약 2배 정도 또 증가했고요.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기업 맞춤 연수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구자 지원도 강화를 하고요. 이공계 신진 박사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약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까지, 이걸 얼마 안 올렸습니다. 한 10몇 프로 정도 올렸고요. AI 인재 양성 목표도 150명에서 대략 한 50% 정도 올린, 한 210명 정도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3억 정도 투입을 하는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기후기술, 감염병 연구 등등의 추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시스템인 알파 캠퍼스 신규 서비스도 올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2,400명에 비해서 올해 2배를 또 배출하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모든 지원과 모든 이 아웃풋이라고 하죠.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미 성장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 AI가 성장하고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IT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IT 시장의 성장은 만들어지고 있냐 또는 올라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한국 IT 시장 적지 않습니다.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 1.9%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국의 IT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요. 약 92조 원으로 추산되는 2021년보다 약 10%가량 성장한 모습입니다. 세계 IT 시장 같은 경우는 약 5천조 원에서 5,318조 원으로 4%가량 커진 상태고요. 올해 국내 IT 시장 사실상 뭐 5천조에 비하면 100조는 적죠. 하지만 그래도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9% 성장하고 전 세계가 4% 성장하면은 우리가 5%만큼 늘어난 거죠. 물론 전 세계로 따지면 0. 몇 프로 뭐 얼마 못 미겠지만 5% 가량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거예요. 평균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다면 충분히 지금 100조가 아니라 200조, 300조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IT 시장 조사 기업 가트너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IT 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치와 전망치를 공개를 했고요. IT 산업에 이뤄질 총 투자 규모와 데이터 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IT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가지 영역별 투자 규모, 전년 대비 증가, 감소율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IT 전체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9%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영역은 투자 금액 5% 늘어났고요. 약 45조. IT 시장의 최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중은 일단은 이 IT 서비스 영역이고요. 대략 한 22조, 디바이스가 18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조고요. 이 중에서 8조 같은 경우 대략 한 15% 늘어서 10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국내 IT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영역의 성장세가 도드라질 것이고 2022년보다 1.4% 감소한 98조 원이 되지만 소프트웨어 투자 금액이 1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IT 시장에서 21년, 23년 가운데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투자 금액 비중이 큰 순서대로 5개 영역을 열거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서비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시스템입니다. 결국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기술들에만 투자가 많이 들어간 거다. 그 중에서도 IT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IT 시장도 이 디지털 경제 이 지속화 또는 가속화에 따라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AI를 정부에서만 민다고 해서 결과가 나옵니까? 사실상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들이 좀 투자하고 개발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룹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누가 미래를 걸었냐? 바로 구광모 LG죠. AI에 베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연구 거점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전담 교육기관도 설립을 했습니다. 누가? LG그룹이. 그래서 초거대 AI 엑사원에 활용한 AI 서비스와 역시 추진 중이고요. 연구개발과 사업화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LG의 AI 생태계가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첨단 분야를 선점해 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광모 회장의 확고한 의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의 AI 연구원이 전달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 AI 리서치 센터를 신설을 했고요. 첫 해외 연구 거점입니다. 쭉 보시면 AI 리서치 센터가 자리 잡은 애나버 지역은 GM, 포드, 스트란티스 등 세계 우수 완성차 업체가 자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AI 연구를 실증하기 위한 산학 협력을 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동차들끼리 우리 거 써볼래? 저거 써볼래? 우리 MOU 맺을까?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도 연구기관이 다양하게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세계 10대 AI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가진 것으로 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곳과 함께 누가 LG AI 연구원이 미시간대 AI 랩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AI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 삼성전자도 쉬지 않겠다. 2017년 11월 통합연구조직인 삼성 리서치를 출범한 뒤 한국과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미국, 실리콘밸리, 뉴욕, 영국, 캠브리지, 러시아 모스크바 등 다양한 곳에서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레리 핵 앤드루 블레이크 박사, 다니엘 리 박사, 드미트리 베트로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교수 등 다양한 인재들을 AI 연구를 위해서 영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LG전자 할 거 없이 열심히 AI 개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G그룹은 내부적으로도 AI 역량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AI 전문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린다라 발표를 했고 AI 대학원을 세워 실무진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연구에 집중한 데는 구광모 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부분이고요. 그룹의 완전히 이 체질을 바꾸겠다. DNA를 바꾼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도록 돕고 더욱더 성장을 그룹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주도권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엔 AI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초거대 AI는 인간 뇌구조를 본따 만든 AI고 뇌 신경세포를 연결해 정보를 학습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 파라미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AI를 보통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마치 이제 기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라미터를 늘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더욱 사람처럼 생각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나 문서를 요약하고 말만 해도 코드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뭐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파라미터가 뭐 10개다, 100개다, 1000개다, 1억 개다, 10억 개다, 1조 개다 몇 개냐에 따라서 더 AI가 미세하고 더 우리가 아시겠지만 더 이제 심화되게 뭐 생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그룹도 초거대 AI를 출시하고 상용화에 착수한 상태고요. 이미지 영상까지 창작할 수 있는 AI 디지털 휴먼 틸다를 시작으로 상위 1% 수준 전문가 AI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LG는 결국엔 초거대 AI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지난해 1월 구글이 내놓은 스위치 트랜스포머 보시면 1조 6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처리할 게 많아지고 더 잘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고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고성장에서 1,200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LG전자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도 AI 연구원 연구센터를 차려서 열심히 투자 중이구나. 근데 방금 전에 사실상 우리가 구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뭐 다른 기업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파고보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알파고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알파고란 과거에 이세돌 우리 바둑의 1등이라 부르는 이세돌과 이제 바둑을 두게 됩니다. 알파고라는 이제 AI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제 이 알파고와 사람을 처음에 싸우게 시켰을 때 보통 그랬죠. 아이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기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엔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기냐. 근데 그 당시에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 거죠 알파고한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센세이션한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쭉 보시면 LG AI 연구원은 구글과 우리은행 등 13개 기업 참여하는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 대구에 사는 독거노인 등 100명을 상대로 클로마 케어콜 시범소를 시작하고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AI 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국내외 초거대 AI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초거대 AI라는 거는 사람의 뇌와 똑같은 수준의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초거대 AI입니다. 구글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스위치 트랜스포머 1조 6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1월에 공개를 했었고요.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메가트론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BAAI 같은 경우에도 1조 7,500억 개의 파라미터로 우다오 2.0을 발표를 했었고요. 딥마인드가 바로 이제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가 2,800억 개 파라미터를 공개, LG가 3,000억 개를 이용한 엑사온을 공개를 했고요. 네이버가 2,040억 개, 카카오가 300억 개, KT, SK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치로 본다면은 중국이 만든 1조 7,500억 개의 파라미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알파고보다 얼마나 뭐 강해졌는데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쭉 보시면 나옵니다. AI 그 이상 AI로 불리는 초거대 AI 기술 상용화 경쟁이 뜨겁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AI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라고 하겠는데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알파고가 얼마나의 파라미터였는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알파고가 파라미터가 얼마였는지 나오는 수준인데 어쨌든 그래서 대략 알파고의 이 파라미터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대략 한 뭐 한 30억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얼마냐 한다면은 대부분이 2,800억, 5,300억 아니면 1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구글이 공개를 했었던 대화형 AI 미나 같은 경우는 26억 파라미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 여기 대비해서 100배, 많게는 몇 배까지? 뭐 1000배는 아니지만 500배에서 한 600배 정도의 성장이 나와준 상태다. 기술력이 볼 수 있는 상태고 LG나 네이버, 카카오도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해외 할 거 없이 모두가 집중 중이구나. AI에. 아까 뭐라 했어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뿐만 아니라 딥마인드 등등 중국까지 모두 집중 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부가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를 사실상 집중하고 발표를 했던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AI를 만들려면은 그 AI를 받쳐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네,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도 같이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간처럼 인식 판단하는 AI 반도체가 몇 년? 10년 내에 1000배 뛴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성장세예요. AI 성장에 AI 반도체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시면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났지만 조만간 공급과 수요가 맞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북쪽으로 240km 달려 도착한 뉴욕주 주도 올버니의 나노테크 연구단지 한복판에 IBM 리서치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하나당 1000억이죠. 하나당 1200억 정도 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인 극자기선 EUV 노광 장비가 있습니다. EUV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노 공정을 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나노 공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나노 공정이 들어갔다, 뭐 3나노 공정이다, 뭐 7나노 공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핵심 뭐냐면 소형화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더 많은 기술을 더 작은 반도체에 넣는 게 결국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을 작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노 공정이죠. 5나노, 뭐 3나노 이렇게 7나노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0나노, 15나노 다 있긴 한데 지금 핵심은 7나노, 5나노, 3나노죠. 최근에 이렇게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M이 오로지 최고의 AI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한 EUV를 설치를 한 거고요. IBM 리서치 부사장은 2029년 약 지금부터 7년 뒤까지 1000배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에너지를 덜 먹고 작고 기술 좋은 반도체라는 거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폰노이만 방식의 기존 반도체와 달리 AI 반도체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 처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잡한 상황 인식과 판단 등 최적화된 반도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를 좀 덜 먹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 미래 기술에 들어가는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신경 구조와 모방이 만든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고요. 많이 들어봤죠? 뇌신경 구조 아까 얘기했던 예, 이 초거대 AI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AI 중에서도 사람 뇌와 비슷한 이 뇌신경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 AI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플롭 등 활용 가능한 AI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ASML,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세계적인 장비 회사도 IBM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속도가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은 반도체의 연구는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능은 3.5개월마다 2배씩 좋아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분기마다 반도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좋아지는 거죠. 반도체 성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제조가 10년 동안에 한 1000배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의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다.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를 일부 회사가 지배했지만 IBM을 비롯해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AI 반도체 시장 뛰어들면 활기가 넘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 1179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1179억 달러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한 130조, 14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에 1000배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맞네. 10년에 1000배 성장이 나오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언제 오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종목부터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저는 디지털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디지털 데이터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AI는 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데이터 관련주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줌인터넷 그리고 비트나인 그리고 IT 아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를 당장 매수하냐, 당장 찍냐 이게 아니에요. 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0일부터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애매한 시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취임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기대감만 넘친다라는 거죠. 그럼 기대감이 언제 사라지냐? 취임하고 나서 사라져요. 왜 취임하고 나서 사라지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책이 빠릿빠릿하게 진행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취임하고 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데이터 관련주들이. 그럼 그 하락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 왜? 좀 느린 거지 또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좀 느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종목을 대표적으로 데이터 솔루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취임하고 나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쭉 밀리면 저는 7,000원 밑에 내려서 6,500원에서 6,0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까지 쭉 취임하고 나서 5월 10일 이후에 쭉 내려오면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줌 인터넷도 지금 누르고 있지만 쭉 밀려서 개인적으로 5,000원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가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5월 10일 이후입니다. 당연히 비트나인도 마찬가지겠죠. 비트나인도 어디? 쭉 5월 10일 이후까지 15,000원 밑에까지 내려와 주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5월 10일 취임 이후 충분히 하락세가 나오고 충분히 바닥을 찍어줄 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데이터 관련주, AI 관련주 성장하는 거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요, 아까 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아까 신정책 테마주 아까 총 정리해 준다고 이거 자료집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당일 나는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좀 이 강의라든가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내가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추천주 누르시면은 여기에 제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 4만 명 구독자 달성 특별 이벤트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4만 명 달성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책 테마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4만 명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이고요.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누르시면 돼요. 구독을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어플에 이 글에 밑에 하트 버튼이 있어요. 보시면은 쭉 내려가면 여기 하트 있죠? 이 하트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방금 얘기했죠? 유튜브 구독하시고 하트 버튼 여기 있죠? 이 어플 들어와서 이 누르시는 분들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면 무료로 진행하고요.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무료니까요.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꼭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추천주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4월 8일, 7일, 6일, 5일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관심 많이 가지셔라 말씀드리고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최근에 뭐 구리 관련주가 왜 올라갔고 어떤 종목이 있고 정리를 다 해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들어와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단타매법도 저희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뭐 안에서 뭐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무료로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100% 무료니까요.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코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기법 강의 유튜브도 있으니까 기법 강의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